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 팍스 밀키트에 담아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어떤 재료로 채워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 김현홍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올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방송 중에도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테마 분석해 드리고요. 또 오늘 장 분석 통해서 밀키트에서 오늘의 투자 전략 넣어 드릴 텐데요. 종료 후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989 번호로 김현홍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이 돼야 할 텐데 시장은 얼음물을 끼얹었습니다. 전일 밤 발표된 미국의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이번 연도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됐습니다. 이날 아침에 마친 뉴욕 증시도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하루 만에 9% 가까이 급락했고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우리 시장 2차 전지와 반도체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정부의 발표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되면서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의 출회도 늘어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1,290원까지 급등했었지만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쏟아지면서 빠르게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5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서 1,280원 80전으로 마감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2% 가까이 다시 급락하면서 10월 말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83% 떨어지면서 2,313선에서 마쳤고요. 코스닥의 낙폭은 더 깊었는데요. 3% 넘게 미끄러지면서 1저점에서 마쳤습니다. 690선을 겨우 지켜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10월 19일 이후로 최저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보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해서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기관만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5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880억가량 팔았습니다. 여기서도 기관만 3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하면서 그나마 지수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마감된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뉴욕 증시 출발은 하락이었지만 미시건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온 오전 10시 이후로 반등세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플러스권에서 마쳤습니다. 추후 1년간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4.4%로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다른 경제 지표들까지 함께 보시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달랐는데요. 1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작년 10월 이후로 최소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을 보탰지만 노동시장 과열과 서비스 물가 상승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PC 가격 지수와 동시에 공개된 내구재 수준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전월과 비교해 2.1% 감소했고 시장 예상치도 밑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 자극했습니다. 이날 국채금리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74%, 2년물 국채금리도 4.32%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3대 지수는 장중 위아래로 움직였었지만 다우산업지수가 0.53%, 나스닥이 0.21%, S&P 500지수 0.59% 오르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지금까지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종료 전에 공개해드리는 팍스 밀키트, 오늘의 투자 전략 메인 재료로 채워서 담아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섹터나 테마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현재 보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얻어가실 수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이 6.8%, 콘텐트리 중앙 9%, 드림텍 7%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1월 29일에 14만 4,500원 매수해서 16만 2천원에 청산하면서 12%의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투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14% 수익률 얻어드렸고요. CMG제약 같은 경우에는 8%, NH벅스가 2.7%, 그리고 에코마케팅이 1.6% 수익률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찾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도 되돌아보고 이번 주 잘 마칠 수 있도록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일단은 시장은 좀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산타랠리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이 참 아쉽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번 주는 저희가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올해 마무리는 더 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국내 시장이 휴장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투자 계획 잘 도와주실 겁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그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입니다. 시장은, 주식시장은 파동입니다. 내리막이 있으면은 또 오르막이 있습니다. 네, 기대감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참 중요하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한 해의 마무리 잘 도와주시고 또 내년 투자 전략까지 잘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저희 앞서서 그 수익률 점검표 확인을 했는데 일단 지난주에는 매도한 종목이 따로 없다고 알려주셨어요. 지난주 장이 조금 아쉽기는 했었는데 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여러분께 제시되는 의견이 일단 관망 보유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전략을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지금 일시적인 모양새로는 상당히 안 좋지만은 조금 크게 보신다 그러면은 반등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뭐 추가 매수보다는 네. 좀 보유하면서 관망하는 전략으로 해서 가져가는 쪽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나오셔서 꾸준하게 얘기해 주셨던 대로 일단 지난주 시장은 관망하고 보유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매도한 종목, 새롭게 매도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 내일 해서 또 장이 좀 괜찮아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장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좀 아쉽게 마무리가 네네. 됐어요. 일단은 목요일에 그나마 1% 정도 오르나 했더니 금요일에 와창창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저희 지난 한 주 시장 한번 분석 도와주세요. 네. 일단 뭐 지난주는 상당히 좀 이제 연말 앞두고 좀 상당히 암울했던 국내 시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지지난주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상당히 시장이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 그게 주초까지 계속 유지가 되다가 목요일 날 좀 일시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다시 또 이제 미국이 폭락하면서 금요일 날 저희 시장은 다시 또 하락 추세가 강화되는 이런 국면으로 진행이 돼서 지난주 한 주는 이제 하락 추세가 더 강화되는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에 이제 폭락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 시장과는 좀 다르게 지난주는 좀 혼조 국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하락 추세 강화가 됐지만은 미국은 좀 혼조 국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금요일 날 미국이 특히 이제 다우지수 중심으로 네. 이제 5일선 지지가 나오면서 이제 좀 연말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좀 어느 정도 일시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이래 기대감을 키우고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이 마무리돼서 오늘 시장이 좀 뭐 추가 하락보다는 좀 반등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은 하락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5일선 돌파가 돼서 지지되는 과정을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좀 보유 관망 쪽으로 계속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번 주 전략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는 뭐 주도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기존에 맞아요. 이제 상승했던 뭐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게임주, 그다음에 이제 고점에 있는 원자재주,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의약품주들이 많이 하락했는데 반등한다면 이런 주들이 일차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좀 예의주시 하시면서 좀 네. 시장에 바로 섣불리 추격 매수보다는 반등한다 하더라도 좀 5일선 지지 과정을 확인하면서 조금 뭐 오늘 내일까지는 좀 이제 보유 관망하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지수를 봐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도 보유 관망 의견을 주셨는데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시총 상위주들, 뭐 대형주들, 우리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기술주들 많이 빠져서 지금 담을까요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불안한 상태니까 바닥을 확실히 확인을 지금 하고. 저희가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네. 5일선 돌파가 일어나면서 그때 저가 또 매수 들어온 분들 꽤 많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5일선 지지가 확인 안 되다 보니까 다시 폭락이 나왔어 그 다음 날.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네. 이제 5일선 돌파하고 지지되는 거 확인하는 어떤 그 봉쌍바닥 국면에서 매수하는 게 안전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사타 랠리는 없었고요. 연말 랠리도 조금 아쉬울 것 같지만 그래도 내년에 시작할 때쯤 되면은 또 이제 쌍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저희 일단 이번 주는 조금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저희 지난주 금요일장 분석을 통해서 또 계획을 세워보고 이 와중에 담을 종목은 담고 또 정리를 할 종목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오늘 김연홍 전문가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계획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시간 8시 44분, 45분 다가가고 있는데요. 예상 지수 잠깐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 진입 구간에서는 파란불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소폭 올라오고 있습니다. 0.1% 포인트로는 2포인트 조금 넘게 올리면서 2315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오히려 약간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기는 했지만 0.7% 정도 빠진 채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686선,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좀 크게 무너지면서 691포인트로 맞췄는데 현재 686선에서 시작하려고 대기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후에 다시 한번 지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일단 장이 너무 많이 내린 채로 마쳤는데요. 그 와중에 좀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저희가 보완해 봐야 할 점도 찾아봐야겠죠. 우선은 그런 장세 속에서도 좀 괜찮았던 부분은 항공주들 중에서도 특히 저비용 항공사 LCC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LCC 항공주들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분석을 조금 해보자면은 일본 여행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엔저 효과도 있고 또 너무나 가깝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가는 일본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했다가 보복 수요가 늘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전문가님 저는 티웨이 항공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5% 가까이 올랐는데요. 티웨이 항공 한 주를 들어보면 지난 한 주 동안 2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LCC 항공사들 중에서 티웨이 항공이 약간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티웨이 항공 분석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네. 지금 그 항공주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중국 그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또 이제 그 맞아요. 그때부터 시작했던 코로나 완화 것 같아요. 관련해서 1차 시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근데 종목별 차별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종목별로 지금 위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선도주 이미 조정 완료된 종목도 있고 네. 이제 기술적 반등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 상당히 좀 차별화가 심하거든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엔저 때문에 요즘 일본에 뭐 주말 쇼핑하러 가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향이 효과가 LCC 항공 쪽에 굉장히 크죠. 근데 말씀하신 그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1차적인 수혜를 봤죠. 수혜를 받고 진에어 같은 종목도 이제 좋은데 진에어가 사실 좀 선도주로 나왔었죠. 맞아요. 근데 보니까 진에어는 1차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네. 티웨이 항공은 조금 후발주로 올라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급하게 올라와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거의 이제 기술적 반등의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티웨이 항공은. 네. 그래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기간 조정 마무리되고 네. 이제 됐을 때 좀 수렴 반등 쪽을 노리는 쪽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는 좀 주가상에 좀 부담스러운 네. 어떤 국면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지금 선도주로 좀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직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은 아시아나 항공 이런 대형주 쪽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수가 좀 반등한다 그러면은 네. 그리고 LCC 항공주들은 조금 이제 기술적 반등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네네. 그 항공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것 같아요. 차별화가 심합니다 네. 보니까. 예. 처음에 이제 오히려 대한항공 그 3분기 실적 호조부터 시작해서 좀 잘 가다가 그 이후에 LCC들 저비용 항공사 쪽으로 몰리나 싶고 그 안에서도 진에어가 가장 먼저 움직였었고 티웨이 항공이 이번 주에 올라왔는데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또다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들을 주목해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혹시 이 항공주들 중에서 다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형 항공사 쪽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한번 대한항공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게 선도주로 이때 올라왔거든요. 11월 초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호재가 나오면서 그래서 기술적 반등 일단 마무리하고 네. 이제 120선 선에서 되돌림 과정이 나온 다음에
지금 120일 근처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요 20하고 121선 골든아는 수렴 반등 지금 이제 국면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뭐 약간 뭐 금요일 날 지수 때문에 하락하긴 했는데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21선 돌파되는 요 수렴 반등 과정이 남아 있어야지. 그래서 네. 대한항공 같이 이렇게 조정이 마무리된 이 항공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시아나항공 한번 보시면은 네. 아시아나항공도 차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상당히 좀 대한항공보다는 좀 약하죠. 많이 네. 약해서 아직 기술적 반등이 다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하고 120을 골드나는 기술 반등이 좀 크라이마스 국면이 좀 남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대한항공 마찬가지로 지수만 쪽 뒷받침 된다 그러면은 네. 기술적 반등의 마무리 국면이 아시아나항공은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 대형주 쪽이 좋지 않을까 항공주는 좀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우선은 LCC 저비용항공사와 대형항공사 중에서는 대형항공사 쪽에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대장주로서 먼저 움직였고 선조정이 들어갔고 네네. 아시아나항공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못 따라왔지만은 기대가 있다. 매집 국면인 것 같아요. 매집을 좀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은. 네네. 그러면 전문가님 그 둘 중에서 하나만 사야 한다면 이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면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이거는. 저는 아시아나항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아직 조금 더 올라갈 시세 분출이 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되돌림 반등이고 아시아나는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근데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보니까 세워놨어요. 120 네. 근처에서 거래량이 늘어나진 않았지만은 이게 사실은 이제 항공주 개편 관련해서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수혜주거든요. 사실은 펀더멘털 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주가상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아직. 물론 이제 재무구조상에 좀 뭐 그 취약점이 있어서 합병 이슈도 있고요. 그런 게 좀 뭐 우려가 됐긴 되겠지만은 1차 수혜주는 사실 아시아나항공이거든요. 근데 아직 시세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1차 시세가 아직 가 남아 있는 네. 아시아나항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네네. 네, 김현홍 전문가님께서는 항공주들 우리 LCC와 대형 항공사 중에서는 대형 항공사 그 중에서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교했을 때 아직 시세 분출이 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항공주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주들의 흐름이 좀 그 안에서 돌고 돌면서 지난주에 가장 수혜받았던 종목은 티웨이 항공이었던 것 같고요. 전문가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장이 일단은 크게 좋지 않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때문에 좀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짚어보자면은 저희 김현홍 전문가님 그 바이오 시밀러 쪽 계속 강조해 주셨었잖아요. 내년에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3,000당 제약이 지난주 흐름이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는 장중에는 플러스권이었지만 좀 윗꼬리 달고 하락 마감하긴 했었는데 그 황반변성 치료제의 제품 공급과 독점 판매권 체결 이슈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좀 이슈 받았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보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담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저희 3,000당 제약 차트로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바이오 시밀러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요? 그 밀키트 추천드렸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미국 세컨드리 웨이브 관련해서 53조 시장이거든요. 그 내년에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쪽에 수출에서는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주력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장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3,000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상에는 고점이에요. 기술적 그 면에서는 11월 말에 올라와서 계속 위에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은 네. 기술 반등이 크게 나왔죠. 굉장히 20, 120 골드 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조정도 양호하게 받는 국면인데 네. 다시 이게 조금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올라올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기간 조정 국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기간 조정 들어가서 좀 이제 요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21선하고 61선이. 요게 네. 조금 이격 축소됐을 때 축소되고 양봉 나왔을 때 재매수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삼천당 제약 같은 건 이런 상황이 나왔고, 지금 사실 바이오 시밀러는 셀트리온 제약이 사실 그 선도주거든요. 셀트리온 네. 제약.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이제 제약.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주 제품이기 때문에 주력 제품이라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게 이제 어떤 주도 종목인데, 셀트리온 제약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우리 코스닥 대장주주. 셀트리온 제약은 삼천대약 제약에 비해 상당히 약하죠. 121선하고 21선 이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네. 그래서 이 축소 때문에 이게 상당히 반등 여력이 약한데, 지금 뭐 지난주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근데 약하죠, 굉장히 약한데 지금 121선 근처까지는 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코스닥 지수가 뒷받침 된다고는 바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시작 상황에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게 이제 조금 이제 121선 저항이 된다 그러면은 네. 한 11선이나 이쯤에서 이제 한번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돌파한다 그러면은 뭐 120선 위에 잡는 것도 괜찮으세요. 근데 지금 안전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11선이나 이 정도에서 양봉 나올 때 한번 보시는 게 바이오 시밀러 업체 중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삼천동 제약은 좀 기술적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충분한 조정 한 다음에 이제 매수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삼천당 제약이 지난 11월 말부터 해서 좀 고점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진입하기에는 너무 높은 장벽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주시고요. 전문가님 꾸준하게 바이오시밀러 쪽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시고, 실제로 지난주에 팍스 밀키트로도 추천을 해주셨었는데요. 그중에서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셀트리온 제약 저희 제약주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 또 현재 자리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관심 있으신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셀트리온 삼형제, 저희 소위 말하는 세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게 평가하는 종목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제약이실까요? 일차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직접 그 시밀러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마진율이 높죠. 그리고 헬스케어는 마진율이. 유통 쪽 담당하고 있고, 네. 셀트리온 그룹 전체에 이제 관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높고, 1차 수혜는 셀트리온 제약이 받는다고 네. 보여지거든요.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랑 비교해서 올해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좀 담아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도 사실 셀트리온 궁금하거든요. 그룹이 이제 어떤 동일 사업이 중복돼 있는 그런 뭐 내부 기업 내부 매출, 뭐 이중 매출,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수익성 우려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제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바이오 시밀러가 주력 제품이거든요. 네. 그룹 전체로. 네. 근데 내년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런 바이오 시밀러의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도 내년에 상당히 턴어라운드를 할 것 같아요. 그룹 전체로. 그래서 뭐 그룹 전체 뭐 세 개 업체 전부 다 거의 뭐 비슷하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얘기,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미국에서 크게 열리면은 물론 세 종목 다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전문가님께서 특히 셀트리온 제약 얘기해 주신 이유는 일단은 마진율이 가장 좋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삼천당 제약, 우리 제약 관련주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마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기준금리 운용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12월에 다시 한번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격차가 조금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던 지난주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저축은행 쪽이나 아니면은 채권 추심주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종목 보시면은 푸른 저축은행이 2%대 그리고 SCI 평가정보 때도 한 2.7% 정도 올랐었고요. 고려신용정보도 1% 가까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테마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요 중에서도 혹시 전문가님 앞으로의 전망과 좀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 하시면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금리 인상 이제 수혜주가 사실은 지지난주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 긴축 완화가 네,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더디고 맞아요. 장기화된다 이런 돌발 변수 때문에 금리 인상 테마가 일시적으로 부각을 했는데 이제 길게 본다 그러면은 큰 그 어떤 축에서는 네. 긴축 완화 기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상 그 수혜주가 계속 주목받기는 좀 어렵죠. 네, 추세상으로. 네.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마진은 올라가겠지만은 또 반면에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거거든요. 아, 네. 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우려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 추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보다는 이제 경기 악화에 따른 경기 악화. 경기 악화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건데 또 반면에 경기가 어려우면 채권 추심도 사실 어렵죠. 그래서 물론 일시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테마 형성은 됐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크게 이제 기업이 어떤 수익이 상승할 수 있는 메리트가 발생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테마는 좀 일시적인 기대감에 올라왔던 거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은 다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매도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저축은행 그리고 채권 추심주들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좀 움직였었는데요. 전문가님 의견으로는 단기적인 이슈일 것이다. 길게 봤을 때는 긴축 완화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고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항상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따라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 좀 발을 빼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투자하실 때는 주의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쪽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수혜주 관련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다른 종목을 하나 더 보자면은 이 종목이 지난주에 좀 괜찮았어요. 롯데케미컬. 이 한동안 조금 관심을 못 받는 듯 하다가 지난주 한 주 동안 거의 7%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그 일지머티리얼즈 인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롯데지주와 롯데물산이 또 이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고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롯데케미컬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3% 가까운 상승으로 마쳤었는데요. 좀 이제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종목 분석 한번 도와주세요. 네, 그 롯데 그 케미칼 쪽에 이제 그룹 그 케미칼 섹터 자체가 지금 그 M&A를 통해서 네. 상당히 좀 턴어라운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차트상 아주 좋아요. 오, 네. 차트 흐름이 아주 좋거든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좀 지수보다 상당히 좀 많이 앞서고 있어요. 롯데케미칼은 벌써 이제 121선 지지가 만료돼서 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 나오고 있어서 지금 20일 돌파까지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금 요 60하고 120 골드라는 수렴 반등에 지금 들어갔어요. 롯데케미칼은 오늘 양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네. 네, 일단 기술 수렴 반등 측면에 들어가서 상당히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롯데케미컬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또 현재 오늘도 지금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잠깐 보시면은 일단은 양지수 강보합 수준으로 강보합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미미하긴 한데 0.1% 이내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롯데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1% 넘게까지 격차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가는 18만 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난 12월 8일에 18만 6,600원까지도 갔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롯데케미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고요. 또 지난주에 좀 잘 갔던 종목 하면은 한국전력이 괜찮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날씨가 정말 너무 추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한국전력이 관심을 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도 분석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내년에도 전기요금 또 한 번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긴 한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한전이 뭐 오랜 숙제를 풀었죠. 채권 발행 허용이 돼서 네. 이제 조금 자본 이제 조금 영업상의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됐고 이제 또 전기요금 또 인상한다 그러니까요. 그럼 가격에 반영되면은 근데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선반영이 된 것 네, 같아요. 많이 됐어요. 그 이슈가 오래됐잖아요, 굉장히 나온 네. 지가. 그래서 관심을 이미 이제 받으시- 반영이 돼서 일단 뭐 고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관련 계열사들이 또 한전은 많잖아요. 뭐 한전 KPS, 한전 산업 이런 그주들은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계열사. 네. 한전 한번 보실까요? 한전 한전 KPS 한번 볼까요? 네. 한국전력은 일단 좀 미리 선반영돼서 오른 상태인데 계열사들 주목해 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인저 기술적 반도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한전 KPS. 또 한전 KPS는 저기 그 원자력 관련해서도 관련돼 있죠. 한전 KPS. 네. 그다음에 한전 산업. 한전 산업도 확인해 볼까요? 한전 산업은 조금 약하네요. 약한 모습인데 마찬가지 또 이제 기술적 반등 아직 나오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네. 한전 산업보다는 한전 KPS가 좀 더 빠를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한전은 이미 많이 올랐고 이 계열사들 한전 산업, 한전 KPS 그 중에서도 이제 한전 KPS 네. 또 원전 관련돼 있는 한전 KPS 이런 정보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11월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흐름이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좋은 호재 뉴스들은 이미 좀 선반영을 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 대신에 우리는 한전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자 후발주자로 아직 남아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한전 KPS와 한전 산업까지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두 종목 중에서도 한전 KPS가 조금 더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전력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뒤에 따라오는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고 계신다면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관련 주들 앞서 말씀드렸던 한전 KPS와 한전 산업 모두들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 잘 지켜보시다가 양봉 나올 때 한번 담아가시면은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관련 주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LG그룹주 얘기해 볼게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서 LG그룹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LG전자 굉장히 좀 큰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목요일에도 5% 정도 올랐었고 또 금요일에 이어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 LG전자의 전망, 저는 또 궁금한 게 저희가 1월에 그 CES 2023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쇼. 여기서 막 미래 신기술들이 정말 많이 발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LG전자가 또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LG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상당히 좀 이제 개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룹 내에서 개편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 전장 부문 쪽을 주력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장 부문이 흑자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맞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룹 전체. 그래서 보니까 그 중에서도 보니까 LG 전자가 탑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LG 전자가 그 전에 이제 가전 쪽을 주력으로 했는데 이제 여러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그 실적이 보니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LG 전자가 조금 주춤했어요 실적 측면에서 하다가 이제 실적이 회복되면서 반등 모멘텀이 큰 건데 지금 LG 전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LG전자. LG전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기술주 반등을 마무리하고 60일선에서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60일선에서.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보다도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120일 지지, 60일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거의 이제 120일 돌파 직전에 있거든요. 네. 차트 상당히 좋은 국면이라 1차적으로 뭐 전고점 근처까지 반등이 유력시 되거든요. 뭐 지수만 좀 받쳐준다 그러면은 그래서 상당히 좋은 국면이다. 그러나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이게 아직 이 60하고 120이 역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기적인 여기 되돌림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제 정별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LG전자 오늘은 일단은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현재는 1.5% 넘게 약세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네요. 89,4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의 장기적인 모멘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지금 오늘 일단 음봉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LG전자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다시 양봉 나오는 타이밍에 잡아도 될까요? 네, 이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 이틀 양봉 나왔으니까 오늘 조정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이 5일선, 네. 5일선이나 11선 지지되고 양봉 나온다 그러면은 네. 근데 그때가 이제 매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라 보실 수가 있죠. 오, 네네. 네. LG전자 5일선이나 11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양봉 나오는 타이밍에 매수 타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큰 기업이고 또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장 산업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좋은 이슈가 나오고 애플과도 관련이 돼 있으면서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까지 차트 통해서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시각 9시 12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앙시장 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방향성을 좀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상승 출발을 하락에서 시작해서 올렸다가 지금은 지수가 다시 조금 내려오고 있으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1% 정도 한 2.5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2311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낙폭이 깊습니다. 0.5% 넘게 빠졌네요. 687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개인 거래소 먼저 보시면 개인이 145억 원, 기관은 250억 정도 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400억 넘게 매도 우위 포지션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37억 원, 기관은 한 50억 원 가량 담고 있고 외국인은 219억 정도 팔자세 보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에 5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었는데 오늘은 다시 또 그만큼 내려오고 있습니다. 5원 가까이 내리면서 1275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달러 환율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월요일 이번 주를 시작하는 장 초반 아직은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앞서 관망 보유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저희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종합주까지 코스피 차트 잠깐 한번 시작 상황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차트 한번 보시면은 5일 60일 데드가 나버렸어요. 오늘 상당히 시가에 좀 갭상승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모습이 굉장히 모양상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에요. 이제 하락 추세가 좀 강화되는 모습을 좀 어떻게 좀 보이고 있는데,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 수급 차원에서는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네. 현물은 기관이나 외국인에도 관망 상태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 선물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포지션 자체가 특히 기관 쪽에서 좀 하방에 많이 배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기관에서 하방 쪽에 배팅을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물량을 좀 뺄 때까지는 조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성 없는. 그래서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우지수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은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다우지수는 뭐 우리나라 한국 지수나 나스닥에 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이에요. 견조하게 네. 지금 어떤 파동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20이 골드가 나면서 다시 이게 5일선 지지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5일선 지지 받으면서 양봉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다우지수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1차 기술적 반등 나온 다음에 120주 지지가 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나쁘지 네. 않거든요, 지금 파동상에는. 네. 그래서 지금 뭐 나스닥이나 뭐 한국 지수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국면이고 하락 추세가 강화되는 것이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 보면 다우 지수가 다 이끌고 있어요. 뭐 나스닥, 한국 지수, 그다음에 뭐 일본, 홍콩, 중국 다 다우 지수 따라가고 있거든요. 현재 네. 크게 보면은. 그래서 다우 지수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추가로 그렇게 하락할 것 같지 않고요. 조금 이제 포지션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조금 정리한다 그러면은 좀 반등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지금 일단 차트상에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시는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으실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차트가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고 나머지 글로벌 우리 지수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은 아직 방향성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장 속에서 오늘의 투자 전략 담아가야 할 부분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 담아서 알려주실 텐데요. 자리 옮겨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자, 오늘 장에 어떤 투자 전략 메인 재료로 채워가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국면에 좀 있습니다. 네, 하락 추세가 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보유나 관방 쪽을 일단 추천드리고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뭐 지난주에도 계속 추천을 드렸던 바이오 11로 쪽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오늘 밀키트는 지난번에 이어서 바이오 11로를 오늘 밀키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보수적인 자세로 좀 관망을 해보시기를 추천해 주셨고요. 그 와중에 주목해 볼 만한 부분 바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월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더 알찬 정보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항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